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그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백신이나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단한 회사 소개와 저희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의 소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타겟, 또 항암 백신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백신 연구소는 그 기업과 학교, 그리고 연구소, 그 병원으로 이루어진 차병원 그룹에서 기업 구성원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산학연병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저희는 이제 바이오 전문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 프로덕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성남에 있고요. 연구소는 판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면역 증강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하는 백신은 필수 접종보다는 사실은 좀 더 프리미엄 백신, 그리고 고령화사에 좀 더 적합한 백신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브리프한 소개인데요. 제가 저희는 면역 증강 플랫폼이 TLR2-3라는 그 TLR을 타겟으로 하고, 특히 2-3라는 컨비네이션 타겟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감염성 질환 타겟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항암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선별할 때는 언맷 메디컬 니즈가 크고 시장 규모도 크고, 그리고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들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들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주번트 플랫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주번트 또는 면역 증강제는 말 그대로 백신 항원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또는 조절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주성분은 아니지만 백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안티젠 온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항원만을 투여했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면역 반응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면역 증강제를 같이 투여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투여 부위에 먼저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인 면역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내면서 증식 분화 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T세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된 T세포가 헬퍼 T셀의 역할로 다시 B셀을 활성화시켜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나 항체 반응을 모두 다 잘 올릴 수 있는 것이 면역 증강제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이 그 역할을 조금 더 세분화해 놨는데요. 현재와 같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면역 증강제가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방어 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백신에 비해서 좋은 면역 증강제를 썼을 때 그 면역 반응을 좀 더 신속하게 올릴 수 있고요. 또 항원의 양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백신을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면역의 횟수 이런 면역 증강 효과에 따른 그런 효과들이 있는 반면에 듀레이션도 있습니다. 즉 백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 요즘 같은 때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T셀을 잘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세포성 면역 반응을 잘 올려주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현재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백신 효과가 굉장히 짧아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변이가 자꾸 나오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로 잘 듣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제조합 항원에 저희 면역 증강제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백신의 안전성 문제, 효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백신의 지속성을 가져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대유행이 시작했을 때 신속 대응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 증강제 종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1세대, 2세대는 알루미나 이머전 제형이고요. 이런 것들은 항원을 전달하는 역할 또는 그 투여 부위에서 슬로우 릴리즈를 하는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3세대 면역 증강제이고, 면역 세포의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라이크 리셉터에 반응하는 TLR 라이간드가 반응하게 되면 선천성 면역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다시 후천성 면역 반응, 즉 세포성 면역 반응이나 항체 반응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TLR 타겟으로 하는 면역 증강제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이제 TLR은 사실은 13개 정도가 면역 세포에 다양하게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회사의 면역 증강제가 특이한 점은 그 면역 세포의 멤브레인에 있는 TLR2와 그다음에 엔도소멀 멤브레인, 즉 세포 내에 있는 TLR3, 여기 잘 찾아보시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라이간드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용을 하면서 좀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엘펜포라는 것이 저희가 TLR2, 3 라이간드의 복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시너지스틱한 강력한 면역 반응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가지 이제 그 리셉터에 타겟팅을 하면서 저희가 면역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엘펜포는 만성 비형 간염 치료용 백신에 적용해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거쳤고요. 그래서 신규 면역 증강제지만 안전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엘펜포를 리포솜에다가 박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보통 리포솜은 그 안에다 인캡슐레이션 시키는 제형을 많이 만드는데, 저희는 멤브레인에 박혀져 있는 리포솜을 만들어서 그 엘펜포의 리포솜 제형이 리포팸이고 면역 증강 물질을 가지고 있는 리포솜이기 때문에 면역 증강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작은 항원들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mRNA도 딜리버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걸 활용해 봤을 때 세포성 면역 반응을 굉장히 잘 올릴 수 있는 적합한 면역 증강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에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면역 증강제가 다른 면역 증강제들 대비해서 얼마나 우수한 효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인비트로 셀라인에서 사이토카인을 얼마나 잘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코로나 백신 타입으로 만들어서 동물 면역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많이 사용되는 알려진 면역 증강제들, 그리고 TLR, 대표적인 TLR 라이간드들과 비교를 하였고요. 저희가 위쪽 그림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아래쪽 그림은 다른 그 TLR이나 어주번트들을 조합해서 사용했을 때, 조합을 하든 단독을 하든 저희 엘펜포가 가장 사이토카인을 높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동물 면역 실험이고요. 여기에서 비교한 어주번트들은 현재 임상, 그러니까 제조합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어주번트들이었고요. 위에 보시는 것이 중화항체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지표로 중화항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화항체와 아래쪽 그림은 세포성 면역 반응인데, 저희 어주번트는 코로나 백신에 중화항체를 올리는 능력이나 세포성 면역이 둘 다 매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 외에 이제 그 감염 동물에서 백신을 투여하고 바이러스를 챌린지하는 그 챌린지 실험에서도 저희 백신이 방어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건 이제 작년에 백신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복잡한 표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백신 타겟에 우리 어주번트를 적용해서 기존의 어주번트 또는 기존의 상용 백신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나를 본 장표입니다. 상용 백신에 저희 어주번트를 적용했을 때 좀 더 넓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더 좋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개발 중인
개발 중인 백신 타겟에서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두 군데는 비형 간염과 대상포진이고 이제 그 두 가지 타겟은 현재 저희가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은 밑줄은 GSK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백신을 그러니까 가장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버는 가장 큰 백신 회사죠. 그리고 어주번트라는 면역 증강 기술을 가장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백신 회사입니다. GSK는 AS라는 시리즈로 어주번트 시리즈이고요. 여러 가지 제형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은 실제로는 MPL과 QS21이라는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형을 바꿔서 다양한 어주번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차백신 연구소도 저희 엘펜포를 기반으로 해서 리포펜 그리고 이머전 제형 이렇게 제형을 확대해 가면서 저희가 다양한 백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주번트 플랫폼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주번트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거를 활용해서 몇 가지 백신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비형 간염 치료용 백신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적으로 감염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고요. 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또 이거는 치료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암으로 진전하는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만성 비형 간염을 치료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가 치료제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설명드린 대로 시장 규모 상당히 큰데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막 많아지는 것은 막아줄 수 있지만 완치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해야 되고 일단 항바이러스제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 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내성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럼 약을 바꿔줘야 되는 또는 병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완치를 할 수 있는가가 이 비형 간염을 연구하는 많은 회사들이 닥쳐져 있는 문제이고요. 거기에서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 면역을 올리자. 그러니까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급성으로 감염되는 사람들은 면역에 의해서 다 물리치는데 만성을 왜 못할까라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바이러스를 줄여주고 면역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해보자라는 면역 치료를 같이 병용하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예방 백신으로 치료 백신처럼 써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기존 백신의 항원이고요. 되게 밋밋하고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새로 개발한 면역원성이 확대된 면역원성이 개선된 백신 항원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그래프는 저희 백신 항원은 두 번만 투여해도 항체가 쭉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높은 항체가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기존 백신 세 번 꼭 놔야 되고요. 항체가 자체도 최종적인 항체가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백신의 항원과 어주번트 중에서 항원은 이렇게 해결했고 어주번트는 저희 엘펜프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는 치료 백신 환자에서 면역이 잘 안 올라가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면역 관용 상태를 깰 수 있는지 거기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환자를 미믹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진짜 올라가나를 본 것이 제일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오른쪽이 기존 백신입니다. 전혀 면역 반응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항원에다 저희 어주번트를 넣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제대로 올라갑니다. 가운데 그림은 이제 이게 TH1 타입으로 바뀌는지 치료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본 그림이고요. TH1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7마리 동물 중에서 5마리에서는 완전히 혈중에 있는 HBS 안티젠 파티클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을 제대로 올리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파티클을 줄일 수 있다면 치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근거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원투 이상 임상을 53명에서 진행했고, 여기서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안전성의 확인입니다. 신규 면역 증강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과 그다음에 투여 용량, 투여 간격, 투여 횟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B상을 위한 용량을 설정을 했고, 이 원투 이상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T세포 활성화가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투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는 올해 끝날 거고, 이제 팔로우업 기간을 다 마무리하는 것은 내년에 임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진행과 더불어 저희는 라이센싱 아웃도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다양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문제는 그 약을 쓰는 동안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약을 끊었을 때 바로 리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완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랑 이제 병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같은 제형으로 그렇다면 이걸 예방 목적으로 쓰면 어떤 백신이 될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규 면역 증강제가 아닌 기존의 면역 증강제를 쓰는 001제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방 백신을 이미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백신 개발의 가능성은 이미 이전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즉 한 5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난 리스판더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기존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즉 방어 효과가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001제형으로 가능성은 확인했고, 현재는 002제형, 즉 저희 신규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으로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투여가 끝나고 장기 팔로우업까지를 해도 내년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치료 목적의 백신보다는 좀 더 빠르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이제 나이 들어서 걸리는 병인데, 실제로는 어릴 때 걸리는 수두를 기원으로 합니다. VGV라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어릴 때 걸리면 수두를 일으키고요. 이 바이러스 특성상 수두가 나도 몸 안에 잠복 감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남아 있다가 세포성 면역 반응이 약화됐을 때, 대체로 나이 들었을 때가 이유이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것이 대상포진인데, 그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통증입니다. PHN이라는 만성 통증을 동반하게 될 경우에는 약도 없는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상포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와 있는 백신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왼쪽에 있는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 약독화 백신입니다. 즉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조금 더 약화시켜서 우리 몸 안에 주는 그런 형태의 백신이고요. 머크 백신과 최근에 허가받은 SK, 그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정말 획기적인 백신인데, GSK가 제조합 백신으로 싱글릭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완전히 시장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시장 판도를 뒤집어 놓는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는 것이 파란색 그래프가 제조합 백신의 효과이고요. 회색 그래프가 약독화 백신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조합 백신이 훨씬 좋은 백신이고요. 저희 차백신 연구소도 그런 제조합 백신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GSK 백신의 문제는 굉장히 아프고 플루 라이크 심톰이라는 몸살 기운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면역 증강제 때문입니다. 면역 증강제 중에 QS20이라는 물질에 의한 것이고요. 저희는 엘펜포를 사용하는데, 엘펜포는 만성 비형 간염 치료 백신 임상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포진에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통증이 없는 백신, 그렇다면 효과는 여기 보시는 것이 왼쪽 그림이 이제 약독화 백신과 비교입니다. 노란 바가
커머셜 백신 즉 상용화 백신이고 파란색이 저희 효과입니다. 그 약독화 백신 대비 제조합 백신은 당연히 결과가 좋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제조합 백신이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싱글렉스를 구매해서 비교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도 노란색이 상용 백신, 파란색이 저희 거고요. 동등 이상의 효과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신이 통증은 없으면서 효과는 뭐 그 이상,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IND 제출한 상태이고 이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임상의 대부분 준비는 다 끝나서 IND 승인받는 대로 임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루 백신과 코로나 백신의 컴보 백신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플루 백신, 그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개량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회색 바 두 개가 저희가 이게 기존 백신을 준 것인데 높은 그래프는 젊은 쥐, 쭉 낮아진 그래프는 늙은 쥐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면역 반응이 떨어집니다. 특히 독감 백신은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노인들한테는 독감 백신을 다 무료로 놔주지만 거의 효과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랬을 때 면역 증강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 백신에 면역 증강제를 같이 넣으면 이런 백신 효과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를 노인에서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A형 독감 바이러스뿐 아니라 B형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노인용 독감 백신 제형이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 대비 저희 겁니다. 제일 각각의 그래프 중에 제일 오른쪽이 저희 건데 이제 시간을 두고 처음 투여했을 때 조금 더 있었을 때 더 있었을 때 보시면 하늘색 그래프는 하늘색 반은 되게 비슷한데 핑크색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주번트를 넣었을 경우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 그 엘펜포는 백신 효과도 개선하고 바이러스 그 확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로 확장을 할 수 있었고 지속성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요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조합 코로나 백신의 이제 페레스런 결과입니다. 분명히 방어 효과가 생겨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결과를 같이 종합하면 대유행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 또 대유행 지금 상황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어주번트는 제조합 백신 어주번트로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컴비 백신을 하자. 지금 백신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루틴하게 이걸 맞아야 된다면 3-4개월 효과가 있는데 1년에 서너 번씩 맞을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요. 백신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리 신속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계속 다시 만드는 것은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엔데믹 상황에 대비했을 때 컴비 백신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주번트를 중심으로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 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것이 유용한 것은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늘어난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이미 보고가 되었고요. 밑에 보시는 것은 각각의 독감이든 코로나든 노인에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노인의 효과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백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감염성 질환에서 회사의 확장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그 항암 백신과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쪽에 이게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나? 좀 진한 색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세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백신 형태와 자체적으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우리 면역 증강제인 엘펜포가 캔서 백신에도 된다라고 생각하나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신 어주번트니까 항원을 프레젠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특히 이 암 백신에 필요한 CD8 T셀을 얼마나 잘 일으키나, 그다음에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는 상황에서 프로와 안티 캔서 효과가 그러니까 면역 세포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전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것은 이제 논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면, 3분 남았다고 하네요. 네, 위에 게 CD8 T셀을 잘 올린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아래 것은 튜머 서프레이션을 제대로 잘했다. 특히 한 마리는 끝까지 살아남기도 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항암 백신에도 적용이 분명히 가능했고요. 어,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에스톤에서 저희 걸 가져다가 다른 어주번트랑 비교한 실험이 왼쪽이고, 그거를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에서 튜머 서프레이션을 제대로 본 것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에스톤은 저희가 그래서 요 에스톤이 개발하고 있는 특정 항원에 한정해서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을 진행을 했고, 에스톤 주도로 공동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고요. 작년에 SITC에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요것까지만 설명드렸으면 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어주번트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면역 증강제로의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면역을 증강하는 효과도 있는데 캔서셀을 죽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캔서셀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튜머에다가 우리 면역 증강제를 줬을 때 이걸 면역 암세포를 죽여서 터뜨리고, 그럼 암 항원이 노출되고 면역 증강 효과가 있으니까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인시튜 백시네이션이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운데 그림이고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 콜드 튜머가 핫 튜머로 되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굉장히 다른 면역 항암제의 활동도 적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그런 상황에 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적용했을 때는 지금 알려진 대로 좋은 약이지만 임상에서 30% 듣는 약의 활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번트 자체의 단독으로의 면역 항암제 효과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의 병용 효과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했을 때 효과입니다. 컨트롤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병용했을 때 효과입니다. 컨트롤이고 제일 높은 게 컨트롤이고,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38%, 그다음에 병용했을 때 90% 나오셨네요. 두 장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병용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CD8 T셀이 들어오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병용했을 때 CD8 T셀이 인필트레이션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이 에스모에서 작년에 발표했고 현재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유용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좋은 어저번트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공동 개발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좀 더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백신 연구소는 베러 헬스, 베러 라이프, 베러 퓨처라는 그런 목표로 저희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